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인데요. 그 상장사들의 대부분의 실적들이 나왔고 평균 뭐 어떠한 통계까지도 다 대부분 나왔는데요. 그거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지수에서 좀 의미 있는 모습일까라는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조금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은 그래 이미 다 반영됐다, 이미 끝났다라는 전제로, 그렇다면 하반기 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하고 포트에 들어가야 할 어떤 업종과 종목들의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그냥 다이렉트로 먼저 한번 봐볼게요. 아주 실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아주 기술적인 모습으로 일단 보면, 일단은 이 전저점을 시원하게 한번 깼죠. 깨고 나서 그래도 색깔이 붉게 그러니까 나왔죠.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급은 좋지 않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탕 시장에 빠지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쭉 빠지고 쭉 올리는 듯한 이러한 좀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그 쉬기 전에 엊그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엊그제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지수를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로 좀 의미를 나눠 봐야 돼요. 일단은 주간 차트로서 좀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시장에서 의미 있는 어떤 바닥권의 어떤 모습들이 나올 때 간혹 나오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 모습과 요 모습을 잘 보면 이 전저점에서의 요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트들이 생긴 다음에 오늘 요렇게 나왔거든요. 요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저점의 이 저가 부분 있잖아요. 이 저가 부분을 이번 주에 종가상으로 이 저가 위에 종가가 위치해 준다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것이 이 시작했던 가격이 여기이기 때문에 시가를, 이 주간 차트상의 시가를 이 종가가 넘어서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 부분을 상당히 많이 깨지 않고 종가상으로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는 논다면 그 이후의 모습에서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일간 차트로 좀 자세하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심하게 강하게 빠지고 나서 이번 주 안에 극복을 해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간 차트상의 저가를 이번 주에 종가가 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대한 조금 적어도 오늘의 어떤 시가종가에 그 해당하는 그 부분 위에서 내일 좀 버텨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안에 그날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시 좀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은 코스닥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 모습도 역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최근에 걸로 보면 일단은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저가를 오늘 기록을 하고 나서 이 전저점에 해당하는 그
이 전저점보다 오늘 신저가를 냈고 종가는 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라도 조금 더 당겨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는 그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일단 시나리오이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 흔히 시장에서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반등에 너무 이렇게 어, 반가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등 자체를 너무나 반가워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선을 그었던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이 과거에 돌아보면 과거 이후 때 한번 마지막으로 거의 한번 세게 올리고 나서 좀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요 부분 자리가. 그래서 이 부분 자리를 오늘 좀 버티는 모습인가라는 어떤 좀 착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가격이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좀 중요한 자리로 좀 잡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그쵸. 일단은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했고 특히 이제 마지막 하루인 내일 오늘의 가격대 이상의 가격에서 종가가 머물러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그날이 나온다면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장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됐든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그날 요것을 좀 잘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대부분 발표됐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매출 비중이 상장사의 매출 비중이 한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그 안에 놓고 확인하면 좀 왜곡되어 있는 어떤 수치를 얻겠죠. 그래서 그 아주 큰 비중인 삼성전자를 빼고 상장사들의 실적을 다시 계산해 보면 매출액은 한 5% 정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0.2% 정도밖에 증가를 못했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1분기, 2분기 때까지의 어떠한 지수가 먼저 이렇게 선반영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3분기, 4분기 때 어떻게 나올지가 좀 기대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사들의 실적으로만 보면 더 이상 지수가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정도의 밸류에이션 위치까지 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2분기의 결과치가 아니라 3분기, 4분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방금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빼고 이야기를 했지만 3분기, 4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올 거라고 예측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분기 때 감소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좀 회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라도 뭐 이 정도든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의 시작점은 내일 종가를 얼마나 올려놓느냐, 오늘의 종가와 저가 이상으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날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어떤 무언가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이랬다라고 했고 코스닥을 보면 매출액은 한 2.6%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로 아주 세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코스닥 역시도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사실 좀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 정도의 이러한 신호들은 무시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정도로 그렇게 티나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어, 하반기 실적이 2분기보다도 그러니까 1분기보다도 2분기가 안 좋았잖아요. 이 2분기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 지수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삼성전자가 예측치로 보면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어떠한 매출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더 이상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많이 아마 힘들어 하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매일매일 시간의 비중을 들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일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제 지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건지를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수가 곧 종목이겠죠. 여러 종목들이 모여서 결국엔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수는 우리 시장의 어떤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어떤 기준치가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상장사들의 어떤 평균값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흔히 차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본다든지 뭐 60일 이평선을 중요하게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평선이든 뭐든 그것을 보는 이유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심리 혹은 그 매입 평균 단가라는 거죠. 평균치 그 중심값을 알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의 어떤 중심값, 시세의 중심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심값 기준치가 우상향하느냐, 그냥 하락하느냐.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잘 못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결국 내 계좌의 상승과 하락 이게 연동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2017년도에 우리 지수가 한 2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저 날짜를 정확히 좀 따져보면 연간으로 보면 되니까요. 작년에 21% 정도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9% 정도 하락 중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9% 정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계좌를 한번 잘 보는 거예요. 내 계좌가 작년에 아마 대부분 플러스가 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계좌 수익률이 20% 정도 이상 났다면 상당히 잘한 거고요. 플러스만 났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 지수가 마이너스 9%이다 보니 내 계좌는 아마 이 수치보다는 더 많이 하락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좌가 그렇게 따지면 평균적으로 10% 이상 계좌 손실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뭐 거의 본전 수준이거나 약간의 플러스라면 아주 잘하는, 매우 잘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수가 상승할 때 내 계좌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고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는 내 계좌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사실 지수보다 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매수 매도를 해서 아주 성과를 올렸던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을 때는
지수가 우상향하고 대부분의 종목의 실적들이 우상향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쓰든 가치 투자를 했든 뭐 이평선 매매를 했든 대부분 플러스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올해는 지수가 하락을 하고 종목 실적들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적 분석도 맞지 않고 뭐 어떠한 것들도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을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확실히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을 때는 작년에 벌었던 수익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올해같이 이러한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내보겠다고 열심히 움직여 봤자 시장의 평균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장 지수가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하고 있다면 그냥 시장 따라 아주 잘 매매를 했더라도 마이너스 9% 정도 계좌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근데 내 계좌가 이거보다 더 크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 거고, 이 지수의 하락률보다 내 계좌가 조금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잘한,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지수가 내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매일매일의 내 종목을 보기 전에 지수를 먼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이 이렇게 해도 좋아요. 지수를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2240포인트였고 내일은 예를 들어서 2255포인트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첩에 하나씩 이렇게 적어 두셔도 돼요. 이렇게 적어둬도 되고요. 가로로 적어도 돼요. 2240, 내일은 2252, 내일은 뭐 2250,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적어줘도 돼요. 이렇게 꼭 차트로 보지 않아도. 이렇게 매일 적는 것을 저는 한 3달 정도 이상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수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지수를 보지 않아도. 그러한 시간이 더하기 한 또 3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좀 느낌이 나오냐면 시장이 약한지 강한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고 어떠한 증권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지수가 지금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그냥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좀 편해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 지금 오늘 지수가 2240포인트니까 확실히 약세장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비중을 많이 안 실겠죠. 저희도 지금 주식 비중이 10% 정도잖아요. 90% 정도는 현금이에요. 근데 이 현금 비중이 더 늘어질지 마이너스 더 줄어들지는 지수를 보고 기준을 삼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대부분의 종목을 매도를 다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다행히도 이번 주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을 그래도 좀 피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수를 매일매일 관찰했던 것이 주 원인이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지수를 반드시 봐야 되고, 지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어떠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대응했을 때 지수보다는 항상 플러스 되는 어떠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내 종목 빠졌는데 어떡하지만 고민한다면 실력이 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이따가 이제 하반기 관심 업종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 분석과 어떠한 차트 분석을 기술적 분석인 거죠. 그것을 이제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축구라고 만약에 비유를 해보면 어제 축구를 했었잖아요. 축구라고 비유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의 느낌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축구로 본다면 기본적 분석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회사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연구이죠. 이것에 축구로 비유한다면 축구의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룰, 그 게임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했다는 거는 어떤 축구 선수들의 어떤 테크닉 같은 기술적인 면들 있잖아요. 테크닉 같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축구를 하기 전에 적어도 이 축구가 어떤 룰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축구가 몇 명이서 하는지, 그렇죠? 전반 후반 몇 분 정도를 뛰는지, 그리고 어떤 게 반칙인지, 어떤 게 반칙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한다라고 봐요. 그게 저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할 때는 차트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재미가 없어서 하다가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만 가지고 축구의 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장에 들어간다면 지금 내가 업사이드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질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공격하는데 축구공을 손으로 만진다든지 상대방을 에게 강하게 반칙을 한다든지 이런 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그래서 아주 심플한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적어도 어떤 기본적 분석 룰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을 몸에 익히고 체력을 늘리고 뭐 이런 과정이 어떤 기술적인 이런 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주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혹은 회계 자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것을 뭐 시산표라든지 어떤 분계를 이용한 이런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할 정도면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분식회계를 할까, 뭐 재고자산을 어디다 꼼쳤을까, 이거를 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뽑지 않고 나중에 들어온 물량을 먼저 뽑았지,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건 나중 이야기인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룰은 알아야죠.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PER이 뭔지, EPS가 어떤 뜻인지, ROE가 어떤 뜻인지, ROE가 그죠? 현금 흐름표상에서 영업 현금 흐름은 뭔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뭔지, 재무 활동 투자 흐름은 뭔지, 뭐 좀 기본적인 룰은 알고 축구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전혀 룰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축구화랑 이런 거 몇 개를 사서 그냥 운동장에 들어가면 선수들에게 바로 태클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보다는 룰은 알아야 된다고 봐요. 룰도 모르고 축구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룰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내가 공을 패스를 받은 거예요. 나한테 공이 왔을 때 갑자기 상대방한테 이 공 너 어떻게 할래? 너 내 공 뺏을 거야? 내가 너한테 이 공을 다시 줘야 돼? 손으로 만져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조지표라든지 어떤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일 때는 어떤 보조지표를 쓰든 어떠한 뭐 매매 패턴을 하든 대부분 이길 수 있는 시장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어떤 보조지표를 갖다 대도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이 보조지표를 배우는 이유는 매도를 잘하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매수는 시장이 좋을 때 대부분 다 잘 되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매도를 못했거나 6월 달에 매도를 못했거나 최근에 들어서 8월 달에 매도를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아마 꽤 쉽지 않은 상황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기술적 분석은 금방 배우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다만 기본적 분석은 어, 누구나 1, 2년 혹은 2, 3년 정도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대부분 시장에서 통용되는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들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빨리 배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많은 어떠한 과정들에 대한 경험치의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어설프게 10년 했다고 기술적 분석을 다 마스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 어떤 패턴의 모양은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유행했던 어떤 그 패턴을 5년 후 혹은 5년 후에 쓸 수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끝이 없는 어떠한 학문인 것 같고, 기본적 분석은 오히려 끝이 있고 생각보다 금방 배울 수도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처음에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축구의 룰은 알고 축구를 보든지 경기를 뛰든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보면 일단 지수의 이런 큰 하락은 2분기 정말 좀 실망스러운 이런 거의 멈췄거든요. 어떤 증가세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증가세들이 멈추면 하락하는 것인데 3분기, 4분기가 매우 중요해졌다. 3분기, 4분기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때 그래서 일정 부분에 하방 경직은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에 반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 엄청난 추세를 키우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하락이 제한적인 어떠한 좀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대한 것은 기술적 분석 이전에 기본적 분석을 어떤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시간은 꼭 할애하셔야 돼요. 시간 할애하실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분기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도 꼭 하나만 찝어서 만약에 제 지인이 혹은 제 가족이 너는 앞으로 2년 3년 정도까지도 꼭 물고 늘어질 어떤 업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의 고민 없이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전기차. 왜냐면 상반기에 어떤 글로벌 판매량 증가율이 거의 지금 최고치, 거의 70% 육박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엄청난 숫자라고 보고요. 올해 전기차가 200만 대 판매가 예상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 보급률이 2%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보면은 시장이 이만큼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이제 개화기. 그래서 지금의 어떤 종목들이 등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시장 개화기 때는 누가 진짜 주도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물망에 오르는 주도주들 중에 한 놈이 한두 놈으로 추려지기 전까지는 변동폭이 다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한 놈이 대장입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적어도 뭐 한 5-6개 정도 주가 주도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한 놈은 아주 오랫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절 잘 하셔서, 저는 전기차의 비중은 내 포트의 한 20% 정도까지는 전기차 비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시장이 상승 하락이 반복하는데, 그러면 내 종목을 만약에 전기차를 대장이라고 해서 딱 골랐을 때 매도 없이 계속 여기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 A라는 전기차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놈이 쭉 갔다가 시장이 꺾이고 다시 반등할 때 이 A가 아니라 이 A 옆에 있던 A-가 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때 다시 또 A-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A가 그 다음에 A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이런 시기 때는 비중을 줄였다 풀었다를 해야 돼요. 그것이 단타 매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장이 상승할 때 누가 대장으로 갈지 모르고, 그렇죠? 이때 대장이었던 놈이 여기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완전히 소외주로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때 대장이 누구였나요? 바이오가 대장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이 상황까지 계속 버텼다면 한 30-40% 손실 중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돌아나갈 때 바이오가 다시 나가지 않는다면 내 계좌는 30% 마이너스에서 거의 확정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샀던 주식이 그래 전기차가 몇 년 후도 계속 간다고 하니 그래 50,000원까지 난 무조건 버텨야겠어. 이러한 어떤 계획은 상당히 어떤 초짜들의 생각입니다. 초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아주 운이 좋은,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복권에 당첨될 정도의 확률이라고 봐요. 쉽지 않을 확률. 그렇죠? 보통 주식은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좋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 확정된 수익을 지키는 것이 좋고, 다시 시장이 상승하면 다시 이익을 내는 것, 이것들이 계속 조금씩 플러스 돼서 복리로 계속 계좌가 커지는 이런 것들이 주식이라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는 올해 쭉쭉 이어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립식 투자 방법 혹은 뭐 펀드 매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 펀드를 매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매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혼동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죠? 혹은 어떤 이렇게 난 끝까지 장투할 거야 라고 한다면 비중이라든지 아주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조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좋아 보인다고 한 20-30%씩 덥석 사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의 대장주를 전기차의 대장주를 조금 열거해 보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일단은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 저는 삼성 SDI 일단 대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 SDI, 뭐 후성,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LNF, P&E 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 정도가 저는 딱 6개 맞네요. 그죠? 저는 이 정도가 시장에서 전기차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밸류체인의 안에서도 대장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정도라면 실적을 의심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매도만 하셔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식도 괜찮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이제 개화하는 이제 이번 1%대를 넘어서 2%대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 근데 이러한 업종이 필연적인 와야만 하는, 그렇죠? 그러한 어떠한 산업이라면 반드시 이 정도 종목은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에 아까 그 축구 룰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PER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아요.
뭐냐면 교과서로 축구를 배워서 축구장에 처음 들어간 날 태클을 받아서 바로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칙이라고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인 어떤 부분과 실전과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잘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이면 저는 아주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방송을 하고요.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종가를 꼭 반드시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 그날이 나오는지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